안녕하세요. 굿데이 김동미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면허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하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철 석유화학공장, 산업생산설비,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 방지설비,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 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 그리고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엔 반드시 공사업 면허 필수로 취득하신 후에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준비했을 때 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등의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 내 관할 협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을 합니다. 공사업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을 심사하고 수리해서 각 대표님들께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통보를 받은 대표님은 해당 도청에 방문하셔서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등록 면허세와 국민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 같이 지참하고 가셔야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 기준부터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은 8억 5천 이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17억 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이라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등재되는 자본금과 실질적인 자본금, 즉 재무제표상의 겸업자산이나 부채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산이 모두 8억 5천 이상 충족돼야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17억 원의 실질 자본금만 준비하시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무제표상에 겸업자산, 부채 등을 제외하고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적인 자본금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신규 법인은 20일 이상, 기존 법인은 30일 이상,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에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기업 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을 때 자본금을 준비했다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사내 회계사나 세무기장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법인사업자는 225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450자를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자나 채무 등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진행을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의 경우는 미리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평가 등급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되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D등급에 해당하는 신규 법인의 경우입니다. D등급에 해당하는 225자, 약 3억 4,200만 원을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에도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금은 불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약 6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건설 기술인 12명 이상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운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에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 모두 12명 이상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술자로 등록된 12분은 반드시 4대 보험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고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은 1자격만 인정된다는 것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기술자로 등록된 12분은 늘 상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간혹 이분들 중에 퇴사하는 경우는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서 채워 놓으셔야 기술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셔야 하는 장비는 없고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전용 사무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 사진, 임대차 계약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사무실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 소재지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되고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이나 농업용은 불가능하고요. 간혹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벽체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고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든 아니면 저희 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네, 여기까지 해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고요. 진행하시면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